이름을 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 민태준. 살아있었던 거야. 선착장 창고 한복판에서 낡은 항에 일지를 움켜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 여기서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재아는 화들짝 돌아섰습니다. 왜요? 제 아버지가 사라진 배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 말에 어둠 속 인물이 낮고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25년 전 재벌이 무너진 바로 그날 마지막으로 이 선착장에 왔어. 그리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 얼어붙은 공기 속 재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선착장에서 마주한 이 이름 하나가 25년의 침묵을 모두 깨뜨릴 거라는 것을.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남항의 낡은 선착장에 짙은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류재아가 녹슨 크레인 소리를 들으며 폐선박 서진 1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새겨진 배였지만 이제는 그저 해체해야 할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재아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선착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재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아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먹고 살려면 해야죠. 이젠 익숙합니다. 재아의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재아라는 가명으로 이곳에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 1호의 선체에 녹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아가 인양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자들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올려주세요. 입에 오래돼서 금방 부서져요. 크레인이 삐걱거리며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아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류 회장이 마지막으로 탔던 배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배가 완전히 육지로 올라오자 재아가 선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아가 손전등을 켜고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빈 서랍들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물에 젖지 않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공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에 항해 일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공식 기록부는 아니었습니다. 재아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선장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따라 읽어 내려가던 재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 승선자 민태준. 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태준? 여기 왜? 민태준은 아버지의 수석 비서였습니다. 서진그룹이 파산한 직후 호련히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재아가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산 선고가 난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서진 1호가 그때 이미 실종 처리되었는데 이 일지에는 분명히 민태준이 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도대체 왜 여기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태준이 왜 파산 직후에 이 배를 탔을까요? 그것도 모든 기록에서 지워진 채로 말입니다. 재아가 일지를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기록지에는 부산 외곽의 작은 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아가 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재아 씨, 다 끝나셨어요? 작업자 한 명이 선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재아가 재빨리 일지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예. 금방 나갑니다. 재아가 선체에서 내려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서진 1호를 해체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재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허름한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는 선착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재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민태준의 이름이 적힌 날짜와 오션마린이 창업된 시기를 계산해 보니 거의 비슷했습니다. 재아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뒤져서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이 오션마린을 세운 것이 서진그룹 파산 2달 후였습니다. 이게 다 그냥 우연이라고? 말도 안 된다. 재아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아가 선착장으로 나가자마자 고 경위를 찾았습니다. 고 경위는 예전에 해양경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선착장 주변에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 경위님,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재아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고 경위가 담배를 빼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그래, 이제야? 표정이 심상치 않네. 혹시 민태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25년 전에 서진그룹에서 일하던. 고 경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담배를 깊게 빨고 천천히 뱉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냐? 그냥 예전에 일하다가 들은 이름이라서요. 고 경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재아를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이제야 그 사람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 아주 험한 일에 엮였다는 얘기가 많았어. 험한 일이라뇨? 고인이 된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일. 파산 직전에 중요한 자산들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얘기 있었지. 그리고 민태준이 그 중심에 있었다더라. 재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맙게도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다만 마지막으로 부산 외곽 창고 쪽에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 그 이상은 좀 더 알아봐야지. 고 경희가 재아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 오래된 일을 캐고 다니는 건데? 너하고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재아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마음에 남아서요. 며칠 후 고 경희가 재아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창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라더라. 하지만 조심해라. 요즘도 그 근처에서 사람들 얼쩡거렸다는 소문 있어. 재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재아가 주소를 찾아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폐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아가 해당 번지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벽 한쪽에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아가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기호들이었습니다. 바닥에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아가 하나씩 주워서 맞춰보았습니다. 오션마린이라는 글씨와 함께 강 회장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역시였어.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야. 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태준과 강 회장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아가 서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면서 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아가 창고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고 경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재아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 경희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고 경희님, 무슨 일이세요? 재아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 경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이재아, 왔구나. 고 경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정말 사고였나요? 고 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들이받았어. 재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네가 민태준 이름을 물어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차가 내 뒤를 따라다녔어. 그리고 어젯밤에 고 경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아가 물컵을 들어 올려서 고 경희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경희님, 제가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 나 말고도 민태준을 찾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거든. 고 경희가 베개 밑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재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 민태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야. 재아가 쪽지를 펼쳐보니 위도와 경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진실은 바다에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태준이 마지막에 간 곳의 좌표야. 조심해, 이재아.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재아가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님, 빨리 회복하세요. 재아가 병원을 나와서 곧바로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골목길로 들어가자 차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재아가 빠른 걸음으로 숙소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재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 전 일을 파헤치려는 자신을 누군가 막으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아가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섰습니다. 쪽지에 적힌 좌표를 찾아가기 위해 작은 어선을 빌렸습니다. 선착장에서 30분 정도 나가면 작은 무인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재아가 엔진 소리를 줄이며 섬에 접근했습니다. 섬 한쪽에 작은 선착장이 있었고 낡은 어선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재아가 배를 대고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섬에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태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부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태준을 찾는다고? 어부가 재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25년 전에 그분과 함께 배를 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소? 고 경희님한테서요. 어부가 한숨을 내쉬며 재아를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탁자와 의자만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고 경희가 다쳤다는 소식 들었소.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어부가 낡은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재아에게 건넸습니다. 민태준 씨가 정말 여기 왔었나요? 그럼요. 25년 전 어느 날 밤에 큰 트렁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새파래서 무슨 일 있었나 했죠. 재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뭘 하러 왔다고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고만 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오션마린 보트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션마린 보트요? 그럼요.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강 회장 회사 맞죠? 어부가 담배를 꺼내 피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가 오션 마린이 막 생긴 직후였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회사인데 그렇게 좋은 보트를 가지고 있다니. 재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태준과 강 회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그 트렁크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무거워 보이긴 했는데 민태준 씨가 그걸 바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바다에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로 저기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있었어요. 어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재아가 섬을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태준이 무엇을 바다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오션마린 보트가 그를 데리러 왔을까요? 부산으로 돌아온 재아가 서진그룹 파산 사건을 담당했던 김동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동진은 지금 대형 로펌의 고위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로펌 사무실은 부산 중심가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재아가 접수대에서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바쁘시다고 하십니다. 접수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아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김동진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재아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김동진이 재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서진그룹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동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아를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진그룹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사건은 이미 끝났어요. 김동진의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태준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김동진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습니다. 그 이름을 왜 묻는 거죠? 그분이 서진그룹 파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했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태준은 그냥 사라졌을 뿐이에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김동진이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재아가 그의 사무실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잠깐 열린 문틈으로 김동진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오션마린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법조인 김동진 변호사님께라고 써 있었습니다. 재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동진 변호사도 강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아가 숙소에서 서진그룹의 옛 자료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비자금 수표의 패턴을 기억해냈습니다. 특별한 워터마크와 일련번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재아가 인터넷으로 오션마린의 초기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패턴의 수표들이 오션마린 창업 자금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진그룹의 비자금을 빼돌려서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건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재빨리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재아가 선착장 사무실로 향하는데 낯선 여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절 찾으시나요?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빛이지만 어딘지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죠?
아니, 류재하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재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윤아라고 합니다. 정비서의 손녀예요. 재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비서는 아버지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정비서님의 손녀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꼭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윤아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재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 비서의 친필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하야, 이 자료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재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작년 겨울이에요. 마지막까지 서진그룹과 회장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윤아가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USB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재하가 USB를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서진그룹의 비자금 운용 내역이에요. 모든 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윤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저 혼자서는 해독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류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재하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윤아도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재하가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어머니의 생일도 안 됐습니다. 재하가 고민하다가 서진그룹 창립일을 입력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재하와 윤아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서진그룹의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윤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산 직전 거액의 돈이 오션마린 관련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체 날짜는 민태준이 섬으로 간 날과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태준을 이용해서 우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재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윤아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진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들이 오션마린으로 넘어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설계도, 특허권, 심지어 직원 명단까지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구나. 재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하 씨, 이 자료로 강 회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윤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났잖아요.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재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하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아 씨, 뒷문으로 나가세요. 재하가 급하게 USB를 뽑아서 윤아에게 건넸습니다. 재하 씨는 어떡해요? 저는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윤아가 USB를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재하는 컴퓨터를 끄고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는 척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곽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재하가 예전에 본 적 있는 오션마린의 정보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하 씨. 곽 팀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션마린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재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 좀 물어보려고요.
곽 팀장이 의자에 앉으며 재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재아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 그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곽 팀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패선박 처리나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을 찾겠어요? 그럼 고 경위는 왜 만났죠? 재아가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 경위님은 선착장 일로 가끔 만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던데요. 안타깝죠. 곽 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재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재아 씨, 아니 류재아 씨. 곽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곽 팀장이 나간 후 재아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체가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USB를 가지고 도망쳤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1시간 후 재아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유나가 선착장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재아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유나가 USB가 든 가방을 꼭 안으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야죠. 재아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잖아요. 재아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에요.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유나의 눈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선착장에서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유나와 함께 USB 자료를 분석한 후 재아는 자신만의 복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재아의 숙소에서 노트북으로 오션마린의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재아 씨, 이것 좀 보세요. 유나가 화면을 재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오션마린이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중동 해운 계약이 이렇게 큰 규모였네요. 재아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시절 서진그룹의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우리 기술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구나. 재아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약점이 보여요. 유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션마린의 선박들이 모두 구형 기술을 쓰고 있어요. 연비도 나쁘고 환경 규제도 맞지 않고요. 재아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요즘 해운업계는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오션마린은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거기를 파고들 수 있겠네요. 재아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강 회장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재아가 선착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은 중소조선소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용접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재아, 오랜만이네. 최 사장이 안전모를 벗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사무실로 들어가자. 두 사람이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사장이 차를 끓이며 재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류재아입니다.
최 사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진그룹의 그 류재하? 네, 맞습니다. 최 사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재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럼 25년간 여기서 이재하로 산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숨겨서. 아니야, 이해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최 사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재하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최 사장이 자료를 넘겨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션마린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선박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금이 문제지.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어떻게 해? 제가 투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재하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25년간 모은 돈과 어머니의 유산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유나 씨. 아니, 제 동업자가 추가 자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기술력이 있잖아요. 최 사장이 자료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하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재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류 회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지. 그분의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못 도울 이유가 없어. 사장님, 하자, 류재하. 오션마린에 한 방 먹여주자.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재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류재하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하, 유나, 최 사장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나가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가 탁자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서진 마린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좋네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재하가 만족스럽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션마린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션마린 측에서 보낸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 우리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재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품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재하의 눈에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하 씨, 정체를 숨기고 계속할 건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류재하로 당당하게 나설 때가 됐어요. 재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과거 일을 들춰내면요? 그럼 더 좋죠. 서진그룹의 진실도 함께 알려지니까.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강 회장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재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간 이재하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유나가 재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할게요. 끝까지. 고맙습니다, 유나 씨. 최 사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 신서진 마린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선착장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세 사람의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하가 선착장을 걸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서진 마린의 첫 번째 소형 컨테이너선 설계가 완성된 지 2달 후, 제아는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른 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조선소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윤아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연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아 씨, 중동 바이어가 내일 부산에 온대요. 윤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해운사에서 직접 와요. 우리 설계도를 보고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제아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오션마린의 주요 고객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윤아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오션마린 계약이 내년에 만료돼요. 그런데 우리 선박이 연비가 30%더 좋거든요. 제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사장의 조선소에서 중동 바이어들과의 미팅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랍계 남성 3명이 통역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서진 마린 대표 류제아입니다. 제아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국제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친환경 컨테이너선 모델입니다. 제아가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연료비 절약은 얼마나 됩니까? 바이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기존 선박 대비 30% 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도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윤아가 자료를 넘겨주며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션마린보다 20% 저렴합니다. 제아의 대답에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실제 건조 기간은 6개월이면 첫 번째 선박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최 사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바이어들이 조선소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최 사장이 직접 안내하며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런 중소업체에서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니. 바이어 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품질로 승부합니다. 제아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이어들이 호텔로 돌아간 후 제아와 윤아, 최 사장이 조선소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아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윤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션마린이 가만히 있을까?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회장이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때 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제아가 받았습니다. 류제아시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강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중동 바이어 건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션마린 본사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아와 최 사장이 제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윤아가 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맞서야죠. 제아가 윤아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아가 오션마린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호화로웠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류제아시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제아를 최고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의 사무실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강 회장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만이군, 류재아. 강 회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나? 재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진실? 너희 아버지가 무능해서 망한 거지. 무슨 진실이 있다는 거냐? 강 회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태준을 통해 자산을 빼돌린 것도 진실 아닙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재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중동계약권은 포기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거절합니다. 재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강 회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재아가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바이어가 신서진 마린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정말요? 재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5척 주문이에요. 계약금도 이미 송금했다고 해요. 윤아가 기뻐하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최 사장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션마린을 이길 수 있어. 세 사람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뻤습니다. 선착장 동료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이재아가 아니라 류재아였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선착장 관리소장이 재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숨겨서. 뭘 이해해.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25년 만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그날 밤 재아가 윤아와 함께 선착장을 걸었습니다.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 정말 고마워요. 재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윤아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윤아가 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격도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서진 마린의 첫 번째 선박이 성공적으로 진수된 지 한 달 후, 재아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재아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재아 씨, 괜찮아요? 윤아가 옆방에서 뛰어와 재아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위해 조선소 근처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윤아가 걱정스럽게 재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재아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아가 억지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윤아가 재아의 팔을 잡고 강제로 세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두 번째 계약건인데 계약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윤아가 단호하게 말하며 재아를 차로 이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재아가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나쁘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의사가 재아에게 물었습니다. 25년 전부터요. 재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셨나요? 가끔 약만 먹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겠어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입원은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재아가 일어나려 했지만 유나가 막았습니다. 재아 씨, 제발 좀 들어요. 유나 씨, 지금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강 회장이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때 재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션마린 정보팀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 계장이 정보를 넘기려 한다. 오늘 밤 10시 부두 창고에서 만날 것. 재아가 메시지를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박 계장이 누구예요? 오션마린 회계팀에 있는 우리 편이에요. 강 회장의 비리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유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재아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아 씨,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재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날 밤 9시 30분, 재아와 유나가 부두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계장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말라깐 남성이었습니다. 박 계장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죠? 자료 가져왔어요. 박 계장이 USB를 꺼내려는 순간 주변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함정이었어. 재아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곽 팀장과 부하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계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박을 받아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유나가 박 계장을 위로했습니다. 류재아, 이제 끝이야. 곽 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USB 내놓고 신서진 말인 정리해. 그럼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거절합니다. 재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곽 팀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재아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를 놔주세요. 저만 데려가세요. 재아가 유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둘 다 가야지. 곽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근처 하수구에 던졌습니다. USB는 이미 복사해뒀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소용없어요. 유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곽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부터 처리해. 부하들이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재아가 유나를 지키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재아 씨. 유나가 재아를 부축했습니다. 재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때 재아가 손목에 응급 호출기를 눌렀습니다. 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재아가 유나에게 외쳤습니다. 유나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부하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부하들이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아가 쓰러지는 척하며 곽 팀장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곽 팀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빨리 가요. 유나가 재아의 팔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부하들이 쫓아왔지만 경보음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도망치는데 재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재아 씨, 정신 차려요. 유나가 운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재아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습니다. 유나가 병원 응급실로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의료진이 재아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가 위험해요. 의사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태로는.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유나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재아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유나 씨, 재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가 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USB는 제가 회수했어요. 곽 팀장들이 못 찾게 다른 곳에 숨겨뒀어요. 재아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치료부터 받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유나의 눈에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재아를 위해서라도 강 회장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아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유나는 혼자서 강 회장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하수구에서 회수한 USB에는 오션마린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인터넷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유나가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의 25년간 범죄 행위들이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사에 유나의 제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오션마린 강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과 서진그룹 자산 횡령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침 일찍 사무실에 와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곽 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봤어. 이 모든 게 그 여자 짓이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론사들이 확인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모든 언론사에 광고비 중단한다고 연락해. 그리고 변호사들 다 불러. 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제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검찰에서 오션마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뉴스를 보던 재아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해낸 거예요? 네, 이제 강 회장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아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검찰이 오션마린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회장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회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야. 류재아 그놈이 복수하려고.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강 회장의 체포 소식이 실렸습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서진그룹 파산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재아가 병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가 병실로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재아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아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민태준. 아저씨? 그래, 나다. 민태준이 재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25년이 흐른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에 있었어요? 왜 그때 사라지신 거예요? 재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아야. 정말 미안하다. 민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회장이 나를 협박했어. 내 아버지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거든. 재아가 민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왔지만
동시에 모든 증거를 남겨뒀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찾은 USB였군요. 유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민태준이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게 맡긴 편지야. 재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재아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택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너의 방식으로 이뤄내길 바란다. 재아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그래.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걱정하셨어. 민태준이 재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강 회장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내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됐어.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재아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나가 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서진 마린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거예요. 재아가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민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25년간 숨어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재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아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민태준이 병실을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어. 재아와 유나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재아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나가 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재아는 완전히 회복된 건강으로 신서진 마린의 새로운 본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10층 건물이었지만 오션마린의 화려함과는 달리 실용적이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재아 씨, 유럽 바이어들이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어요. 유나가 사무실에 들어와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이제 유나는 신서진 마린의 정식 이사였습니다. 벌써 20번째 해외 계약이네요. 재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션마린이 망한 자리를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친환경 기술 덕분이죠.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25년간 일했던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서진 드림센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어떠세요? 기술 개발에 푹 빠져 계세요. 요즘에는 자율운항 선박 연구하신다면서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계속 앞서 나가야죠. 그때 문이 열리며 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서진 마린의 기술이사가 된 그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재아야, 좋은 소식이 있어. 최 사장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드디어 완전 무공해 선박 설계가 완성됐어. 이거면 전 세계 어디서든 환경 규제 걱정 없이 운항할 수 있어. 재아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기술이면 업계 1위도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발비가 많이 들 거야. 괜찮겠어? 최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번 돈이 있잖아요. 재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아버지께서 꿈꾸시던 기술이에요. 그날 오후 재아가 혼자서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진 드림센터 앞에 도착하니 젊은 창업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 청년이 재아에게 달려왔습니다. 드림센터에서 지원받아 소형 어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김현수였습니다. 현수야, 사업은 어때? 덕분에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시운전 해볼 예정이에요. 김현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네.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재아가 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서진그룹과 류 회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바다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 류 회장. 재아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자랑스러우세요? 재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아가 유나와 함께 선착장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바다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유나 씨, 재아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네, 결혼해요. 유나가 깜짝 놀라며 재아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재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단순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재아가 유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나눴습니다. 몇 달 후 재아와 유나의 결혼식이 서진 드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선착장 동료들과 센터의 청년 창업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태준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재아야. 민태준이 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고맙습니다, 아저씨. 재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25년간의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날이기도 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아와 유나가 증명했듯이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재아와 유나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돌아왔네? 최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회사가 걱정되어서요. 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 후 신서진 마린은 국내 해운업계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재아와 유나에게는 아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아가 2살배기 아들 서준이를 안고 선착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서준아, 저기가 아빠가 25년 동안 일했던 곳이야. 재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곳이 아빠를 지켜줬어. 서준이가 바다를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나중에 크면 아빠 이야기를 다 들려줄게. 유나가 재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요. 서준이는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면 돼요. 재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신서진 마린의 최신 친환경 컨테이너선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신서진 마린이라는 글씨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재아가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가족 3명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5년간의 고난과 1년간의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재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선착장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은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은 결국 선착장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새로운 꿈이 이어지고 있지요. 복수도 했고 진실도 밝혀냈지만 재아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버텨준 동료들, 끝까지 믿어준 유나, 그리고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한 민태준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이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다 끝난 것 같아도 조금만 더 버티고 한 번만 더 걸어나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오늘 선착장에서 시작된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